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7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69.6으로 전월 대비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수도권은 지난달 71에서 이번 달 66.4로 4.6포인트 약화됐지만 지방은 지난달 67.7에서 이번 달 70.3으로 2.6포인트 개선됐습니다. 새 정부의 270만 호 주택 공급 대책 발표 등이 시장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한국부동산원의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중위 가격은 6억 2,1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과 같은 매매 가격으로 올해 1월 6억 3,300만 원까지 오른 뒤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9억 6,200만 원으로 용산과 강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우하향 곡선을 나타냈습니다.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7일 부동산알 114에 따르면 오는 9월 전국 11개 시도에서 총 3만 6,094가구의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2배 이상 많은 물량으로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 수도권 입주 물량 17,950가구 중 약 77%가 공급되는 경기 지역은 올해 7월부터 3개월 연속 10,000가구 이상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입주가 집중되는 지역의 미분양 사태 우려와 공급 기대가 시장에 혼재돼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집값 고점 인식과 금리 상승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조정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중위 가격 역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특히 용산과 강남 지역의 중위 가격이 상승하면서 여전히 시장 전반에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팽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아파트 입주 전망이 소폭 개선되고 또 새 정부의 주택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시장에는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실무 투자 전문가 정현은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부동산을 좀 즐겁게 오늘 공부하는 날인데요. 요즘에 특히나 뭐 좋은 일이 생기신 분도 계시지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항상 웃을 날만 이런 날도 있겠지만 좀 인상 쓰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밥도 우리가 풀만 먹고 못 살고 한식만 먹고 못 살듯이 때로는 또 양식도 먹고 일식도 먹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뭐 그렇게 중식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직원분이 먹고 싶다 그래서 중식을 오늘 왕창 먹어서 야 먹다 보니 또 맛있네 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동산 시장이 없잖아 주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폭락론도 나오고 많은 분들께서 불안해 하시지만 어쨌든 숨 고르기는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지금 조급해만 하시고 불안해만 하실 게 아니라 이럴 때 우리가 좀 지혜로운 대처로서 미래를 좀 현명하게 좀 준비해 나가는 게 좀 중요한 시기니까 이 시기에 우리 같이 함께 공부하셔서 미래에 대한 알찬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준비했으니까
조급해만 하지 말고 우리가 불안해만 하지 말고 이럴 때 긍정적으로 알찬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식 좋아하는데, 따라갔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그런데 지금 정말 내 월급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오르고 있어서 점점 더 많은 고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정현우 전문가님이 부동산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이라는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특히나 좀 시장이 어렵고 대내외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요 노후에 대한 부분에서 좀 많은 고심을 좀 나누고 상담을 하시러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 폭락이 오느냐 아니면 지금 뭐 좀 더 빠지냐 뭐 오르냐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런 것에만 연연해 하실 게 아니라 어쨌든 나의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준비가 어설프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준비가 딱 짜여진 분들 계시지만 오늘 시간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할 땐 이런 것만큼 좀 주의하자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시간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노후라 하면 물론 과거 대비해서 우리가 인생이 뭐 120세 시대라고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께서 많이들 좀 불안해하시는 시기가 6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지금 전체 인구 대비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왜? 장수사회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60만 되셔도 아이고 막 잔치해주고 난리 했는데 요즘에 60 넘었다고 잔치하면 눈치 봐야 돼. 그래서 이 120세 시대에서 수명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 인구 대비해서 2025년이 되시게 되면 뭐 노인 인구가 뭐 1000만 명이 넘어가게 되고 2050년이 되게 되면 막 인구가 1900만 명이 되게 되고 말 그대로 수명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는 나 스스로를 위한 준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위한 준비, 그리고 우리 자녀 부분을 위한 준비. 어찌 보면 노후라는 건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잘 돼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집도 있고 더불어서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준비가 또 안 돼 있으신 분은 내가 좀 집도 없고 월세 받을 것도 없고 돈 모아놓은 것도 없고 뭔가 암울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멋있고 어찌 보면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한 번쯤 고민했던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 부분을 좀 잘 오늘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이 요즘 좀 답답하셔서 점쟁이를 막 찾아가서 내가 부동산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막 점쟁이분한테 가서 물어보는 분이 있어. 그리고 자기 이제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점쟁이 분이 전문가면 그리고 지인분이 전문가고 가족분이 전문가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 이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자기 이제 주관대로 얕은 지식을 가지고서 느낌 가지고 조언을 여러분들한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검증되지 않은 말을 믿으실 게 아니라 이렇게 불안할 때일수록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정확한 데이터 근거를 저는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첫 번째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두 번째 그래프를 보여드리는데 자, 전 세계 어떤 곳이든 이런 주택 가격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물가 지수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리아의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주택 가격 지수를 보면 1980년에서부터 지금 현재 2020년, 22년까지 다다르듯이
주택 가격 지수에 따른 그래프가 어떤가요, 우리 시청자님들? 결국은 과거에는 20 정도였지만 어느새 가격 지수가 100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그냥 가격 지수만 봤을 때 기본 5배 이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에서 어떤 누군가는 무엇을 통해서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산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데이터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지인 말 듣고 가족 말 듣고 점쟁이 말 들어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 표현해드리는 이 데이터를 봐야 되겠습니까? 이 우상향이라고 하는 건 내 자산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서울에 지방에 계시다가 1980년대, 1990년대 지방에서 사시다가 서울로 올라오시든 경기도로 가시든 광역시로 가시던 우리가 가서 이런 집을 사든지 아니면 농사를 지으려고 토지를 사시든지 소유하신 분들은 한 번 사시면 잘 안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1억 주고 샀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10억이 돼 있는 거예요. 5천만 원 주고 어떤 집을 샀는데 이게 개발이 되면서 50억이 돼버린 거야. 결국은 이 자산이 늘어나는 일들은 누구한테 벌어집니까?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한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나라의 부동산 특히 이 가격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이 잘 되실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 있겠구나.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물가 또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이 물가라고 하는 건 오릅니까 빠집니까? 올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가면 갈수록 현금 들고 있으신 분들은 먹고 살기 빡빡하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을 지금 공부하고 계시다 보니까 전 세계는 이렇게 부동산이라든가 화폐, 현금 말고 나머지 주택이라든가 물가는 전부 다 오르는 추이는구나. 그래서 살짝 빠진다 하더라도 가격은 회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서 막 당연히 이것도 저것도 많은 사업도 하고 뭣도 하고 일도 하고 월급도 받으시고 하는 수익 창출 분명 있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부동산을 공부를 하는 게 참 다행이다. 왜? 부동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부분에서 우리가 부동산이 없는 것보다 좀 있는 게 좀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걸 믿음으로 가지시고서 부동산 관리나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잘 되신 분들 사례를 제가 참 많이 보고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의 사례를 많이 보는데 노후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엇을 주의를 해야 되냐? 특히 부동산 자산 매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곱씹고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특히나 폭락을 예상을 하고서 이 매도를 함부로 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폭락 올 거니까 빨리 팔아야지 이런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결국은 벌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혼자 스스로가 불안하다 보니까 막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팔아버렸는데 막 올라버리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고요. 팔고 나서 갑자기 막 친구가 돈 꺼달래. 갑자기 막 가족분들이 돈 달래. 희한하게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돈이 줄줄줄줄 여러분들이 좀 샌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예요. 의사분들이 정확하게 뭔가 세균이라든가 뭐 MRI든 뭐 엑스레이든 뭐든 찍잖아요. 이걸 통해서 확실한 검증을 통해서 결론은 그래서 뭔가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근거가 있으니까 이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몸은 뭐 자기가 잘 안다고 자기는 뭐 수술 안 해도 되는가 이런 엉터리가 어딨냐고요. 그래서 요즘 이럴 때일수록 막 저지르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저지르기 전에 꼭 전문의와 병원 의사분과 이런 부동산은 전문가 상담을 하시는 게 상당히 많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특히 노후 준비할 때는 부동산 함부로 파는 거에 대해서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막 공부 막 내가 몇 번 하고 막 며칠 하고 막 강의 몇 번 듣고 막 학원 몇 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게 기간이 잘못되시게 되면 이 안다박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는 10년, 20년, 30년 동안 내내 이 부동산에 대한 실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현장에서 다 해서 그래서 이런 풍부한 경험 속에서 어떤 결론을 짓는데 누구는 한순간에 누군가의 노력을 가지고서 몇 번 들었다고 뭐 몇 번 해봤다고 뭐 이런 박사님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납득과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 뭔가를 저지르질 못해요. 왜? 자기가 납득이 안 되니까. 왜? 자기가 납득이 되고 자기가 이해가 돼야지 자기의 고견을 통해서 한다 아닌다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설프게 해봤자 어설퍼져요. 그래서 운동도 내가 뭐 운동을 막 10년 했단 말이야. 근데 딱 보니까 10년 한 몸이 아닌데 10년 했대. 우스운 일이잖아요, 우리 시청자님들. 그래서 중요한 건 모든 걸 다 납득하고 이해하고 하면서 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할 때 모든 걸 이해하고서 모든 걸 납득하고서 하기에는 부동산은 또 날 기다려주진 않아. 기회가 쓱 지나가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후 준비를 할 땐 이런 매도적인 첫 번째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관리를 할 때 모든 걸 다 알고서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 좀 이 부분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옛날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인데 은행만 신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뭐 은행장님의 뭐 추천을 받고 뭐 부동산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은행장님은 은행을 하셔야지 부동산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내가 현금을 맡기시는 건 좋은데 계속 은행에만 맡긴다 그래서 은행이 또 나한테 뭘 해주는 건 딱히 뭐 없다. 그래서 은행이 어려울 때 해줘봤자 5천만 원밖에 보상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기본적으로 매도적인 부분 그리고 옛날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만 보는 부분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알고서 자산 관리가 되기에는 우리에게 좀 시간이 부족하다. 이 점을 좀 인지를 하시면서 노후 준비 부분에서 이런 것만은 좀 주의하자에 대해서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만나시는 분들이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이 긍정적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긍정적이신 분들이 노후 준비도 빠르고 막 잘 된단 말이야. 자, 뭐냐? 자, 집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긍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이에요.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아.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은 뭐야? 야, 집 있어서 뭐 하냐? 어디다 써먹냐? 세금이나 나가지. 아니, 근데 사람들은 왜 집을 필요로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선택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사람들이 성공하시고 자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부동산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잖아. 이런 단순하면서도 지혜로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월세 받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어떤 동네가 개발이 됩니다. 뭔가 신도시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람들이 뭔가 토지로 돈을 벌어. 그럼 토지가 뭐 없는 것보다 또 이것도 있는 게 낫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긍정적이신 분들은 일찍이 도전하시고 일찍이 체험을 하셨다 보니까 뭐가 돈이 되고 뭐가 돈이 안 되는지에 대한 감이 있는 거야.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도전조차 하지 않아. 이러면 어떡해요? 저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죄행일 걱정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저지르지 못하고 30년이 가고 40년이 가니까 40년이 지났는데 부동산이 하나도 없네? 어떡하지? 그렇다고 내가 뭐 자격증이 많고 막 큰 성공을 하고 한 게 아니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일찍 시작하는 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후 전략을 할 때 생각해야 될 건 뭐냐? 1주택 이상은 보유하시는 게 우리가 좀 지혜로운 선택일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인 가구 투자에 대해서 좀 줄였으면 좋겠다. 뭡니까? 원룸 뭐 1.5룸 뭐 한 평짜리 막 두 평짜리 막 이런 예? 좀 자그마한 이런 뭐 오피스텔이나 뭐 자그마한 이런 신축 같은 것들 있잖아요. 가구 수요가 1인이니까 3인 가구, 4인 가구가 이걸 쓰냐고요. 안 쓴단 말이야. 안 쓰니까 공실이 되고 공실이 되니까 세금은 적고 월세는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팔기도 어렵고 월세도 안 나오고 그래서 착각에 빠진단 말이야.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해라. 하더라도 정확히 좋은 위치에 있는 걸 해야 된다. 그런 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 지금 막 세금 때문에 죽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공정시장 가액도 100에서 60으로 지금 줄고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즉 과하게 규제가 됐던 정책들이 지금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많아. 세금도 많이 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세금은 줄어든다. 지금 회귀를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투자 공부는 뭐냐? 원칙이라든가 법칙을 한 두세 개만 세우고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투자와 자산 관리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린 부분 인지하시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은 함부로 팔면 큰일 난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뼈를 맞는 강의였습니다. 솔직히 겁이 나서 부동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러던 찰나였는데 오히려 뭐라도 먼저 좀 시작을 해보는 편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결정하기 전에는 부동산 올인원 보시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정현훈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하시면 더 좋겠죠.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무료 세미나 1:1 무료 상담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8월 26일 금요일 오후 1시에 이 특별 부산 지역 세미나 진행됩니다. 부산 부동산 전망과 투자를 통한 노후 준비 비법을 주제로 진행이 되니까요. 우리 관심 있는 시청자 여러분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현훈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목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고민 해결 코너의 문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에 매물명, 지번, 면적 등 이런 자세한 정보 남겨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보는요. 상담 이외에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요. 또 외부로도 전달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전화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한 분의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제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지금 밭인데요. 네. 경부. 네. 칠곡군. 네. 가산면. 네. 다부 1, 2. 네. 325번지. 여기 밭. 자경을 8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다부리의 토지, 예. 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 토지 예. 전망이 궁금하신 걸까요? 어디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걸까요? 예, 예. 우리 전문가님 평가를 들어보고 어떤 식으로 이 토지를 뭐 매도를 할지 이런 부분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7구 가산면 다부리 토지인데요. 지금 밭으로 활용하고 계신 토지인데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시다고 하세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토지 자체가 뭐 이름도 뭔가 다부진 것 같고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목소리가 엄청 멋지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완전 이제 상남자신 것 같아. 예, 예. 자, 요즘 이제 보면 이제 대구랑 붙어 있는 이제 칠곡입니다, 시청자님. 예. 그래서 이제 칠곡 같은 경우도 경산 같은 경우도 이 예, 대구 광역시랑 붙어 있다 보니까 예. 칠곡에서 우리 시청자님처럼 농사를 지으시거나 나무를 가꾸시던 분들이 부자가 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시청자님이 이제 보유하신 물건 자체는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자, 옆에 보면 바로 옆에 IC가 있으면서 근처에 대구예술대학교 아시죠? 그리고 초등학교랑도 가깝고 이런 리에 있어서 이런 마을 바로 옆에 이제 붙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교통도 좋고 뭔가 생활하기에도 나쁘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앞으로의 좀 전망을 바라볼 때 지금 주변의 호재를 좀 보시게 되면 대구 북구 쪽에 있는 칠곡 IC 아시죠, 시청자님? 예, 예. 그럼 칠곡 IC 이제 근처를 보시게 되면 예. 이 대구 연경 공공주택이라든가 예. 도남 공공주택이라든가 예, 예. 이런 애들이 시청자님처럼 똑같이 뭐 길이 있냐 없냐, 모양이 네모냐 세모냐 길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가 좋으니까 공공주택으로 들어갔잖아요, 시청자님.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서 북쪽이고 칠곡에서 남쪽 같은 경우는 요 북쪽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의성 아시죠, 시청자님? 예, 예. 예, 그래서 대구 경북 이런 광역철도 부분에서의 이런 개발 진행이라든가 더불어서 이 대구랑 광주랑 철도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시청자님? 네네. 예, 달빛 내륙철도라고 하는 이런 개발들이 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구가 점점 영역을 넓히면서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좀 약간은 아쉬운 건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신 상태였다고 한다면 1, 2년 만에라도 시청자님이 좋은 지가 상승을 통해서 활짝 웃으실 것 같은데 현 상태 같은 경우는 바로 붙어 있다기보다는 좀 살짝은 좀 떨어져 있으세요, 시청자님. 네네. 그러면 결국은 이런 대구, 경북 광역철도 라인에 있어서의 주변 수혜를 보셔야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1, 2년 뭐 토지를 보고서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호재를 보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요 물건 같은 경우는 불확실하고 불정확하다라기보다는 위치가 좀 살짝은 빠져 있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4년 정도의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1, 2년 동안 막 엄청 오르겠다 이런 큰 기대를 한다기보단 한 4년 정도 좀 즐겁게 좀 편안하게 좀 보유하심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청자님은 원래 어떤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그 공항이 어성이 들어온다 거의. 예. 그러니까 좀 뭐 안 올라가겠나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이제 좋은 호재인데 예. 이제 뭐 의성이라든가 뭐 대구 공항 이전이라든가 호재로 이제 많이 있어요, 시청자님.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하루아침에 뭐 후다닥 될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것까지 이제 다 포함을 해서 기본 4년 정도는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시청자님. 아. 들으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멀리 가실 건 없고
다만 네. 또 짧게 봐서도 안 돼요. 그래서 네. 앞으로 한 4년 정도의 좀 시간 정도는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뭐 철도도 네. 그렇고 공항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시청자님한테 좋은 영향이시니까 네. 2년 짧게 말고 4년, 딱 4년 정도만 즐겁게 보유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칠곡의 토지 고민이었습니다. 칠곡 가산면 다부리 토지였는데 뭐 칠곡 인근에 지금 호재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수혜를 좀 직접적으로 받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4년 정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충분히 여유 갖고 기다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 고민 해결해 드렸고요. 다음 전화가 또 연결이 돼 있어서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제가 전남 광양시 성왕동에다가 네. 예, 그 산 91번지 14라고 거기다가 12평을 샀거든요. 법인부동산에서. 네. 근데 이게 개발이 빨리 된다고 하는데 빨리 되겠나 그게 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이미 토지는 매입을 하셨는데 뭐 주변에서 네. 개발된다 하긴 하는데 정말 개발이 빨리 될지 네. 지금 그 네. 부분 여쭤보시는데 자, 네. 과연 어떨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요새 뭐 전남 광양 이쪽에 개발 소식들 정말 많이 들리고는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전남 광양시 성왕동 산 91-14 토지입니다. 자, 이미 매입은 하셨어요. 늘 항상 우리가 매입하시기 전에 전화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미 매입은 하셨습니다. 일은 저질러졌는데 과연 개발 속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개발 속도가 일단 저지르셨으니까 그거 참고하고 제가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일단 주소는 참 좋아요, 시청자님. 네, 뭐가 좋아요? 이름이 성왕동이잖아. 네네. 뭔가 성황리에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결국 이제 소유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사셨는데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2년 됐어요. 2년 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수광양 순천은 네. 기본적으로 시청자님처럼 투자를 하셔서 잘 되신 분은 엄청 잘 되셨어요. 제 고객분도 여수 광양 순천에 산이 있으신데 자산 가치가 70억이에요, 시청자님. 그래서 과거에는 좀 똥 같았는데 이제 금덩이로 네.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더라도 이런 이제 성공 사례도 있지만 어려워진 사례도 있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님 이제 부동산에 이제 조언을 드리게 되면 여수광양 순천의 장점은 우선 일자리가 풍부하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네. 그래서 그런 일자리와 도시권역 안에 있는 일자리의 혜택을 받는 부동산이 있으시면 좋은데 일단 시청자님 부동산 요걸 이제 탁 보니까 바로 앞에 뭔가 도시개발의 이런 흔적이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보면 여기가 이제 푸르지오가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럼 옆에 보면 뭐 더샵이라든가 이런 자이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결국은 뭐 푸르지오나 더샵이나 이런 자이 이런 물건들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이런 대형 건설사들이 들어왔다는 건 가치가 네.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다는 거죠. 당연히 좋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이 요 성황, 요 도의, 요런 네. 여기에만 도시 개발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른쪽에 가시면 와우지구 아세요? 아니, 그건 못 들어봤는데요. 모르세요? 네. 요 와우포구 요 오른쪽에 시청자님 멀지 않은 곳에 이런 중마동 오른쪽에 여기가 와우지구예요. 중마 네. 우림필요 요쪽이. 그리고 네. 서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황금지구가 있어요, 시청자님 광양에. 예. 예, 그거 들어봤어요. 그건 아세요? 네네. 그래서 크게 정확히 근방의 도시 개발이 황금이나 성황이나 아니면 와우지구가 여기가 좀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되고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이런 곳 주변에 부동산이 있으시면 기본적으로 괜찮으세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걸 또 하고 나서 요 주변이 좀 확장을 또 하면 더 좋잖아요, 시청자님. 확장을.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더 커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커지면 좋지요. 아이, 좋지요. 네.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왼쪽에 성황 2 도시개발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네. 그럼 얘들이 개발을 하게 되면 왼쪽도 보시면 모습이 산으로 돼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 눈으로 봤을 땐 산으로 돼 있지만 눈으로 봤을 네. 땐 맹진 것 같고 눈으로 봤을 땐 자기 막 느낌 가지고 막 점치듯이 보면 큰일이 나는 거고 보시면 네. 왼쪽에 성황도이 2 도시개발구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청자님한테는 좀 장점이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주택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상승은 저는 괜찮다. 다만 아쉬운 건 주변에 일자리까지 추가적으로 공급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금상첨화예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2년 반은 좀 더 계시는 쪽으로 저는 조언 드리고 싶거든요. 예. 예. 지금 네. 당장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한다기보단 2년 네. 반 정도 좀 더 계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님. 예,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예. 이유는 뭐냐? 왼쪽도 이렇게 뚝딱뚝딱 개발하고 과정 속에 잘 진행이 돼야 시청자님한테 더 좋은 영향으로 미칩니다. 이해되세요? 네. 네네. 예를 들면 뭐 아파트랑 뭐 비슷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뭐 어떤 동네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동네가 있어요. 네. 그럼 여기가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요. 여기도 뭔가 재건축이 돼요. 여기도 재건축이 돼요. 그럼 옆에 있는 얘도 구축이든 신축이든 얘들이 개발이 되니까 얘도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오르겠지요. 당연히 오르겠죠. 개발을 해버리니까. 네. 근데 내가 돈이 많으면 이렇게 개발하는 걸 사도 되죠? 많으면. 네. 그럼 그렇죠. 부족하면 옆에 거라도 사면 돈 벌어요? 돈이 빠져요? 벌지요. 벌죠. 이렇게 순리대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잘 진행이 되신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보유하시는 쪽으로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다른 부분보다 2년 반 좀 더 있자. 이렇게 좀 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2년 반만 좀 즐겁게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네, 전남 광양의 이 성황동 산 토지였습니다. 개발이 좀 빨리 될까요? 이 부분이 궁금해 하셨던 우리 시청자분이셨는데, 자, 이런 개발들이 좀 가시화되고 우리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수준으로 좀 올라서려면 한 2년 반 정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기 시흥시 시흥대로 1133번지 네, 휴먼시 아파트인데요. 네. 집값은 자꾸 떨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전망이 궁금해서요. 네. 지금 이 휴먼시아 아파트 실제로 거주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세를 주신 부분일까요? 네, 살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집값 다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좀 전망은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요거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전문가님 경기 시흥시 시흥대로의 휴먼시아 아파트입니다. 뭐 요새 집값 다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시청자님 목소리에서 걱정이 뚝뚝 묻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휴먼시아 아파트 전망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휴먼시아 이것도 이제 이름이 좋고 이쁜데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환영합니다. 네, 잘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네. 혼자 고민해봐야 뭐 해결되나요? 그래서 전화 드렸어요. 네, 같이 해야지 뭐가 이제 되니까. 네. 자, 일단 요 왼쪽에 요 서해선 라인의 신천역에서 뭐 그렇게 멀진 않으세요, 시청자님. 네. 그런데 요 신천 휴먼시아가 2010년에 지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뭐 엄밀히 얘기하면 신축에 속한다고 하기는 좀 애매해요. 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부동산 가격들은 다 그만한 가격을 가니까 그만한 가격이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먼저 주변의 호재를 좀 하나하나 좀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변에 보시면 요즘 어쨌든 공급 정책 때문에 이런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뭐든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 휴먼시아 지금 뒤쪽으로 보면 은행 2 이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은행 2지구라든가 신천 뭐 한라, 비발디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축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저런 개발들이 주변에 되고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럼 개발이 좀 되게 되면 시청자님 부동산도 좀 뭔가 팍팍팍팍 올랐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방위적으로 주택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시청자님. 네. 그러면 그렇죠. 우리 네. 시청자님 지금 10평대 거주하시고 계세요? 30평대 거주하시고 계세요? 24평이에요. 아, 24평에 거주를 하시고 계세요? 네. 그럼 지금 드시는 마음은 계속 기다리실 겁니까? 한 번쯤 좀 옮기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네. 요즘 이제 제일 문제는 뭐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게 또 문제잖아요. 네. 자꾸 떨어지고요. 네. 그러면 가격을 낮춘다 그래 하게 되면 그 낮춘 금액으로 또 가기도 뭐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도저도 좀 못한 상황. 그래서 우선 이런 신천 한라 비발이라든가 은행 2주거라든가 명성 2단지 뭐 재건축 이런 호재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얘들의 개발을 통해서 시청자님의 뭐 더 큰 하락은 당연히 저는 막아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시청자님 부동산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려워요, 지금. 그 안양 쪽 뭐 의왕 뭐 이런 쪽은 뭐 4, 5억이 빠졌어요, 시청자님. 네. 그럼 막 가슴이 철컹철컹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보다는 이제 훨씬 나으니까. 그래서 예. 얘들이 가격은 좀 어느 정도 좀 받쳐준다. 왜냐하면 계속 안 바뀌고 있는 것보다 뭐든지 이런 지구 지정을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값은 어쨌든 오를까요? 빠질까요? 글쎄요. 오르지 않을까요? 개발을 하면 당연히 이제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복부인들은 경험을 몇 번 해보시면 어디 개발했다 하면 그냥 눈 감고 사버리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촉이고 감이에요, 시청자님. 그래서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호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 시흥에만 계속 계시는 것보다는 저는 좀 위로 올라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근처를 보시면 소사역 아세요? 예, 소사, 예. 요 소사역 주변도 지금 살기 좋아지고 있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역곡도 살기가 좋아지고 있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요 온수는 여기는 좀 꽤 많이 올랐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관심은 우리가 한 번쯤 역곡과 이런 소사를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리고 시청자님 부동산 주변이 이렇게 새롭게 재탄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좋은 호재. 그래서 유지를 하시면서 소사나 역곡 쪽에 있는 부동산을 좀 알아보시고 돌아가는 흐름 추이를 좀 보시면 어떨까, 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계속 계시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이걸 지금 당장은 부동산을 팔기가 다 어려워요, 시청자님. 네. 다 어렵단 말이야, 지금 모두 다. 오피스텔도 그렇고 빌라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다 어려워. 안 어려운 사람이 단 한 분도 없어요. 네. 그럼 그건 인정을 해서 빨리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럼 내 건 빠진다 하더라도 남의 것보단 덜 빠지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 편해요, 안 편해요? 훨씬 나은 생각이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러면서 유지는 하고 주변 호재로 내 건 받쳐주는구나. 그러면서 내 기본적인 생각은 좀 위쪽으로 내가 올라갈 수 있으면 좀 좋을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서 좀 소사 주변을 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시점이 예. 언제 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지 지금 자꾸 빠지고 있으니까 그게 얼른 결정이 안 되거든요. 시점은 지금 억지로 하려면 더 낮게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뭐 당장 뭐 8월을 보시기보다는 현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10월 말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올해요. 22년도요. 예, 올해 10월 말쯤 한번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다. 아, 예. 지금 요때 다 휩쓸려가지고 뭐 파실 생각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이제 억지로 하시는 거잖아요. 아, 요즘 거래가 안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얼어붙었어, 심리가. 네. 관망추위니까 한 10월 말쯤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는 쪽으로 해서 이걸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건 제가 따로 한번 연락을 드릴 테니까 우선 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따로 한번 연락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네. 웃게 해드릴게 제가. 네. 예. 네, 자, 웃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경기 시흥시의 휴먼시 아파트 고민이셨는데 갈아타기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계셨네요. 그렇다면 소사나 역고 이 지역들 좀 더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기는 뭐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10월 말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정현훈 전문가님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렸는데요. 자, 또 따로 준비된 자리도 있습니다. 정현훈 전문가님의 8월 26일 금요일 오후 1시 부산 지역 세미나가 열리게 되는데요. 자, 전문가님, 이 부산 지역 세미나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뭐 제2의 수도라고 하는 부산에서 제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세미나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뭐 서울과 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 좀 약간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부산만이 좀 가진 장점과 부산에서도 어떤 주택을 좀 투자하는 게 나을까? 그리고 부산도 어떤 또 토지가 나을까? 그러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대내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서 폭락론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나의 노후 준비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제가 부산에 가서 이 경상도에 계신 분들하고 좀 재밌고 좀 알찬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서부터 많이들 이제 오시라고 했는데 스케줄이 맞지 않다 보니까 못 갔었지만 이번에 제가 가서 확실하게 계신 분들하고 또 뭐 회도 먹고 좋은 얘기도 좀 나누면서 이런 부산에 계신 분들한테 부산에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전반적인 부분에서 또 투자가 어디를 하면 좀 좋을까까지 이렇게 마무리 짓는 시간이니까 많은 분들 찾아주셔서 알찬 시간을 통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웃을 수 있는 스스로의 이런 노후를 좀 알차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하하, 호호 웃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세미나 시간입니다. 네, 뭐 세미나며 정보며 굉장히 서울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자, 8월 26일 금요일 바로 다음 주 금요일이죠. 부산 지역에서 열리는 이 세미나 꼭 참여하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속 시원하게 우리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신 정현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정현훈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